네, 주간 탈곡기 시간입니다. 아, 맨유가 우리가 이 경기를 아쉽게도 못했어요. 형은 저기 이제 그 가족 행사가 있었고 네. 저는 목 상태 때문에 쉬었는데 아마 이거 우리 라이브로 했으면 입중계였겠지만 채팅창 폭파. 채팅창도 폭발했고 형도 굉장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이럴 거면. 아무튼 맨유에 포그바가 있다 보니까 예. 제가 조금 이게 맨유에 좀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수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다 보면 그렇지. 그럼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죠. 근데 맨유가 우리가 코로나 재개 이후에 쭉 좋았다가 시즌 말미에 가서 그러니까 컵 대회들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지쳐 보인다. 요게 조금 이제 다음 시즌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렇게 몇 부분 드러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베스트 11이 공고했으나 그렇죠. 그 베스트 11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지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경기를 보고서 느꼈습니다. 왜 베스트 11만 썼는지 알겠다. 그 베스트 11 중에 한둘이 빠지니까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냥 구멍이 좀 나고 솔샤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적 시장 왜 이렇게밖에 못 보내냐. 난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 반더비크 하나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솔샤르는 좀 화가 날 만도 하다. 그렇지. 근데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야, 네 전술도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당연히 그렇죠. 자, 이 맨유 입장에서는 2라운드가 개막전이었습니다. 1라운드가 유럽 대항전 때문에 이제 수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개막전 이제 2라운드인 경기를 수정국이랑 했어요. 수정국은 개막한다면 지금 2연승이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수정국이 개막전 2연승 막 이렇게 되잖아요. 호지슨 감독이 한번 또 분위기 타면 무서운 감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네. 이 선수들이 슐럽, 타운젠드, 자하, 그다음에 장만월 이런 선수들이 그거 있잖아요. 혼자 솔로 플레이로 골을 좀 넣을 줄 아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되는 날 잘 긁혀. 맨시티 밟고 그러잖아 가끔. 그리고 또 하나 이 수정궁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오랫동안 많은 선수들이 발을 맞췄어요. 여기 우리 메가더, 그러니까. 무슨 메카시. 얘들은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쭉 좀 우리가 눈에 익은 선수들이 계속 있네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셜럽도 그렇고 자하, 자하도 그렇고 타운젠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소 한 2, 3년 이상 발을 맞춘 그래. 선수들이 제법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골키퍼도 계속 있고. 비센트 과이타. 그러니까 합이 좀 잘 맞죠. 네. 자, 일단 스코어는 3대1로 스코어만 놓고 봤을 때 시원하게 패배를 했고 개막전에서 패배한 게 기성용한테 스완지한테 패배한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 같은데. 그래? 정확치 않아요. 근데 어쨌든 6시즌 만에 패배를 해요. 6시즌 만에 패배를 했고 선발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 11이 아닌 선수는 일단 오른쪽에 포수맨사. 원래는 완비사카가 나와줘야죠. 네. 그다음에 중앙에 마티치 혹은 프레드가 선발이었는 게 이제 베스트인데 맞지. 맥토미니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린우드가 우리는 선발로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DJ가 나왔다. 세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린우드 왜 안 나왔지? 막 그런 그 요즘 뉴스 때문인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데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 채로 선발로 나왔는데 선발로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혹시 그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죠. 난 그린우드 나이가 어리잖아. 어리죠. 근데 그 뉴스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얘가 원래 부분이 있네. 그린우드가 되게 근본론에 입각해서 되게 각광받던 선수 중에 하나였는데 뭐가 하나 빵 터졌는데 그 이후에 좀 해피볼룬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얘가 생각보다 놀기 좀 좋아하나 봐. 그런 기질이 있죠. 네. 그거 못 말립니다. 근데 한번 터지면. 요거를 이게 사실 그 전에 뭐 잘하는 선수 중에도 놀기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제어가 잘 돼야죠. 이거 그린우드 제어를 잘 해야 돼요. 이거는 어리고 유망한 자원이기 때문에 팀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제가 경험에 입각해 본다면 와 진짜 천재인 선수 선배가 있었어요. 나 중3 때 내가 갈 고등학교 고3 형이었는데 그럼 4년 선배네. 그렇지 4년 선배. 아니 3년 선배. 3년 선배인데 천재였어 천재. 그럼 전국적으로도 좀 이름이 있었겠다. 이름이 있었고 근데 전국적으로 이름을 못 날렸어요. 그게 좀 놀기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팀이 없어. 좀만 운동하다가 없어져. 가는구나. 한 4, 5일 있다가 거의 방랑자 분위기야. 들어와서 그 시합 전에 운동 좀 하고 골 넣고. 근데 잘하잖아. 근데 천재적인 선수들 중에 근태가 썩 좋지 않은 선수들이 롱런하기가 힘든 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뭐 재능이 없나? 그러니까 전반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학교의 레전드 썰인데 결승전이었어. 네. 3대5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딱 수건 뒤집어 쓰고 옆에 있는 그 후배한테 야 보여줄까? 할 수 있어. 딱 이 한마디가 들어갔대. 진짜. 자기가 3골 넣어가지고 연장 가고 승부차에 가가지고 이겼어. 약간 그 옛날에 아주대 안정환 이런 거 같다. 그런 형이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뭐랄까 천재성이 행실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 대학을 갔는데 어느 대학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갔는데 네. 거기서 소문소문 없이 이제 대학 가서는 못 버티는 그래 거야. 못 버텨 그러면. 그러니까 그린우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어쨌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지 매치핏이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매뉴가 좀 신경 써야 관리를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해줘야 돼요. 네. 네, 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어쨌거나 경기로 봤을 때 뭐가 문제였는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수비진이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린델레프가 있었기 때문이죠. 린델레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점에 모두 관여하는 헤드트릭을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 실점에는 슐럽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방해를 안 해. 슐럽이 그냥 크로스했어. 네. 이거 안 됐죠.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린델레프가 핸드볼 직접 했습니다. 네. PK 나왔죠. 네.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 자한테 패스가 오는데 린델레프가 먼저 커트할 수 있었어. 근데 린델레프가 제대로 커트를 못하고 맞고 바로 자 앞에 떨어져요. 그 자가 딱딱딱 삐개서 뿅 쏘는데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린델레프가 한번 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되는 날 잘 될 때 보면 처음에 한두 번의 수비가 잘 돼 그럼 자신감이 확 올라오는데 안 되면 초반에 안 되면 그날 망하는 날인 그래,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아. 저는 이런 선수를 예전에 아스날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누구죠? 샌데로스. 이 선수가 되게 촉망 맞는 자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유망했던 선수들 얘기를 해보면 샌데로스도 좀 조용히 사라졌다. 그렇지 좀 잘 안 됐죠. 그때 비슷한 나이대 선수들이 메르테자커, 샌데로스, 그다음에 콤파니 이런 선수들이 나이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제목 센터백들이다라고 평가를 받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되게 멘탈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 멘탈이 약하다는 게 막 이런 거야. 한 번 흔들리면 그날 진짜 미친 듯이 털리는 날이에요. 그럼 막 4실점, 5실점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근데 린델레프도 약간 좀 그런 과가 아닌가라는 이 경기에서 맨유 팬들은 빡쳤겠지만 저는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게 딱 봤을 때 이미 넋이 나갔어.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불안했으니까 이렇게 한 곳에서 구멍 나면 못 이기죠. 그렇지. 예. 그 멘탈 잡는 것도 능력인데.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대래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김민재과의 선수들이 실점은 뭐 이러고 하는 선수들이 되게 잘하잖아 수비수들은.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두 번째는 이거는 뭐 크리티컬한 건 아닙니다만 대해야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될 게 첫 번째 실점 장면 조금 전에 이상한 킥미스 하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거든요. 이제는 뒤에 로메로가 아니라 딘 앤더슨이 있습니다. 딘 앤더슨 지난 시즌 베스트 11급의 골키퍼였어요. 시즌 베스트 정도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뭐 가볍게. 세 번째는 중원에서 문제가 있었다. 바로 맥토미니입니다. 맥토미니가 중앙에 이 후방에서 연결고리 역할도 못 해주고 빌드업의 초기 빌드업, 후방 빌드업에서 이 시작점 역할도 못 해주고 공을 간수도 제대로 못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포그바가 덩달아서 턴오버가 나온다거나 빌드업하기 위해서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 그러면 래시포드, 제임스, 마샬은 고립이야. 그러니까 공격이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맥토미니는 오히려 이 밑선에는 지금 이제 안 어울리는 선수가 된 게 아닌가. 본인의 폼도 올라가야 되고 좀 이 선수 걱정이 됩니다. 아직 어린 선수인데 굉장히 폼이 좀 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공격진에 저는 이 경기를 보고서 왜 그렇게 제이든 산초 그러는지 알겠다. 공격이 다니엘 제임스가 원래 생각해보면 이 선수가 형이 얘기했잖아요. 웨일즈나 이런 데서는 왼쪽 윙포드가 자기 포지션이에요. 오른쪽 가면 더 단순해지죠. 그러니까 패턴 플레이어야. 네. 접고 오른발로 때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 가니까 하나.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이 오른발잡이가 왼쪽으로 가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크로스를 올리잖아요. 네. 안쪽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하잖아요. 슈팅 때리지. 근데 슈팅을 한다는 것은 크로스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슈팅은 좀 더 강한 파워가 필요하고 좀 더 정확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인사이드나 발등으로 세게 차는데 살살 차면 다 원하는 데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힘 빼고 그냥 툭툭 갖다 내면은 선수들이 다 가지. 합니다. 네. 근데 누군가를 이겨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 코스에다가 강한 그 슈팅을 하려면 감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제임스는 왼발은 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근데 왜 그러면 왼쪽에서 크로스는 어떡하냐? 크로스와 의미는 달라. 저는 왼발 크로스 올려요. 저 근데 왼발 슈팅 잘 못하거든요. 크로스는 일단 올려만 놓자. 그래. 경합시키자라는 마음으로 올리면 되잖아. 쭉 갖다 놓으면 돼. 자기 스피드 살려서 떨궈졌다? 물론 베컴처럼. 그러니까 칼날 크로스를 때리는 사람들은 별개. 너무 정말 정확한 킥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 뭐 아놀드라거나 이런 선수들은 진짜 칼날같이 올리지. 그런 거는 얼리 크로스 할 때 더 필요하죠. 네. 근데 사실 이 골라인 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크로스 올리는 거는 이제 싸움만 붙이면 되거든. 싸움 붙이면 일정 정도 절반의 성공. 어느 정도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 그럼 경합이 되니까. 그거는 다 합니다. 프로 선수라면 다 해요.
근데 슈팅에 대한 의미는 다르거든요. 그럼 제임스는 이제 오른쪽에 가면 더 단순해지는 물론 거야. 왼발 슈팅을 할 수 있겠죠. 네. 얻어걸칠 수 있겠지만 안쪽으로 들어서 왼발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많지 않은 거야. 많지 않은 선수죠. 그런데 이 오른쪽 오늘 풀백으로 나온 강성주 포수맨사 오늘 되게 못했거든요. 네. 근데 연계도 또 안 되니까 오른쪽은 초토한 거지. 날개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이거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솔샤르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는데 레시포드랑 마샬이 너무 안 움직여요. 너무 움직임 히트맵을 봤는데도 움직임 너무 적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지금 이거 사실 맨유가 1라운드 때 굉장히 별로 안 좋아서 심지어 어떤 과격한 팬들이 야 이번 시즌 글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일단 반더비크가 들어와서 살아난 부분이 있어요. 네. 얘는 잘 데려왔다. 오케이. 그리고 주전이 빠졌던 게 돌아오면 완비사카가 들어오고 프레드나 마티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린우드가 제대로 좀 폼이 올라온다면 이거보단 나을 것이다 라는 건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질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다수의 맨유 팬들은 아마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겁니다. 영입해야 된다. 그렇지, 영입해야 제이든 된다. 산초. 제이든 산초도 해야 되고 누구든 더 사와야 된다. 특히 센터백 사와야 된다. 저거 어떡할래?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그거 있어요. 맨유 유럽 기자들이 돈을 얼마나 써야 되나? 그러니까 맨유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맨유 저기 글레이저 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드워드가 있고 난 다음에 하는 패턴 똑같다. 초반에 그다음에 빨리 사자. 언제까지 이럴래?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디 애슬레틱에서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얘기하기로는 센터백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계획이 없는데 이런 부분 얘기를 했고, 근데 게리 네빌은 또 거기 이 경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센터백 조합으로 절대 우승 못한다. 센터백 사우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 이게 왜냐하면 린델로프 너무 못했거든. 이런 욕을 많이 먹었고, 산초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이긴 하나 이적료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나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바보예요. 본인들 시즌 시작했는데. 네. 그리고 도르트문트 존나 잘해요. 그러니까. 날라댕겨 완전히 2000년대생들이. 그러면 산초가 실제로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행복 축구 하고 있으면. 도르트문트는 왜 이렇게 어린 선수를 잘 사? 그러니까 이게 어린 선수들 이번에 주드 벨링엄이라고 잉글랜드를 또 데려갔잖아. 뭐 있나? 뭐 놀이공원이라도 있나 어디? 아니 뭐 거기 뭐. 그러니까 그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도 충만하고 챔스 티켓 딱 딸 수 있는 팀이고 우승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팀이니까, 야 그럼 나도 저기 가서 한번 바짝 올려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경쟁도 같아. 별로 안심하고. 그러니까 비교적 어린 선수들이 있으니까 나도 가서 한번 해보자. 근데 여기에 무슨 너무나 베테랑들이 딱딱 박혀 있으면 어렵지. 근데 비슷한 나이대야. 그러면 야, 나도 해보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도르트문트는 지금 경쟁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맨유는 이거 경기할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재정적인 타격이 큰 게 경기마다 6, 70억씩 빈대요. 그치. 원래는 이 정도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게 누적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함부로 돈을 쓰기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맨유 팬이 많다고 하잖아요. 많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만 있는 비단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맨유 경기장 그냥 평일에 가도 사람들이 있어요. 투어도 하고. 네. 그리고 경기 보려고 그럼 그 주변에 심지어 진짜 주변 상권도 같이 살아날 거 아니야. 다 외국 그거예요. 그래. 다 외국 관광객이야. 맞아요. 맨체스터 시내 가봐요. 올드 트래포드는 관광지죠, 진짜. 관광지야. 이제는. 대표 관광지야. 네. 근데 그들이 다 오지 않는 거 아니야. 안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그렇게 줄지. 표도 얼마나 비싸게 사겠어. 그래서 또 맨체스터 이브닝은 뭐 레프트백 영입 계획은 있다. 이거는 바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윙어의 산초 말고는 뭐 페리시치나 데이비드 브룩스나 아니면 더글라스 코스타 있는데 산초 말고는 노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경기를 보고 난 맨유 팬들은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예. 네. 맨유 다음 라운드 한번 보죠. 네. 근데 별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포그바가 뭔가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다. 그러니까 중원에서. 그러려면 프레드가 아니 마티치가 나와서 맥투미니가 빠진 다음에 지난 시즌 말미 에이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였거든요. 거기 살아주고 그리고 포그바가 뒤에서 받치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빨리 좀 그게 올라와야죠. 부페하고 포그바 콤비네이션 좋았는데. 근데 그러면 부페하고 콤비네이션 둘이 놀게끔 하려면 뒤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단 그렇죠. 말이야. 그걸 해줬던 게 프레드랑 마티치였는데 맥투미니가 나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반더빅은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